반갑습니다. 대구와 전북의 18라운드 경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대구가 전북을 3대 0으로 완파했는데요. 무려 2008년 이후 16년 만에 대구가 전북을 3대 0으로 이긴 경기라고 하네요. 또한 대구는 17라운드 제주전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또 한 번 클린시트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하위권 승점 6점짜리 맞대결이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점 20점 고지에 올랐고 순위도 9위로 한 단계 뛰어오른 대구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일요일 제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흐름을 탄 대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날 전북전은 전반과 후반이 많이 다른 양상의 경기였습니다. 전반은 홈팀 대구가 압도를 했었는데요. 주된 원인으로는 중원 싸움에서 대구가 전북을 굉장히 우세했다. 전북을 상대로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북은 팀 시트 상으로는 4-2-3-1 이런 형태로 지금 경기에 나섰는데 경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문선민이 박재용 선수와 투톱 형태로 최전방까지 올라가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4-2 형태로 경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중앙 미드필더 2명 이수빈과 이영재가 굉장히 과중한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넓은 공간을 두 선수가 모두 다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대구는 센터백 박진영 선수가 때에 따라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측면에 황재원이나 아니면 전방에 있는 정재상, 박용희 이런 선수들이 좀 내려와주면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좀 늘어났고 전북을 상대로 그런 허리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장면을 보시면은 패스가 들어갔는데 이제 박진영이 잡았을 때 중앙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도 정태욱 선수가 롱킥을 한 것을 대구가 차단하자마자 이제 공간이 많은 중원에서 박용희가 받아서 이를 또 전방으로 완벽한 침투 패스를 넣어주면서 찬스를 만들었던 대구입니다. 이 장면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박재용이 이제 볼을 받아주려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정태욱이 이를 보지 못하고 전방에 있는 문선민에게 롱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공중볼 경합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신장이 좀 작은 문선민이 높이가 좋은 박진영과 경합을 하다 보니까 볼을 뺏기고 슈팅까지 허용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에 이 장면에서는 볼 탈취 후에 역습을 나가려다가 박재용이 빼앗긴 뒤에 또 중원이 텅텅 빈 상황이 순간적으로 또 생겼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중원에서 4대2 이 숫자 싸움이 되면서 대구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지를 못했고요. 결국 요시노가 흘러나온 볼을 때려가면서 득점까지 이어진 대구입니다. 이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요시노가 슈팅을 하는데 이 공간이 또 많이 순간적으로 비었잖아요. 그러면서 박재용이 뒤늦게 좀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려고 했지만 이미 요시노 발끝에서 슈팅이 날아간 이후였네요. 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도 공격 시에도 미드필더를 거쳐가지 못하고 센터백이 전방으로 롱패스를 투입하다가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후에 이제 중원에서 대구는 3자 패스를 한 방으로 이제 전북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 장면도 그리고 또 숫자가 3대3 이 동률이었지만 전반전 내내 보면서 45분 동안 전북이 중원에서 대구 미드필더를 상대로 숫자 싸움에서 이기는 적을 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전반전을 보내고 말았네요. 그리고 후반 초반에도 송민규 선수가 역습을 시도하는데 이때에도 대구 중원과 수비진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또 볼을 쉽게 탈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북은 후반전 들어오면서 3백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게 또 주요하긴 했습니다. 풀백 2명이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송민규 선수를 투입하면서 허리 싸움에 가담시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좀 늘린 건데요. 후반전 흐름을 좀 가져오면서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북의 집중력 저하와 좀 안일한 플레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되고 말았네요. 네, 후반 12분인데요. 스로인 후에 전북의 정태욱의 백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이죠. 세징야가 따라오는 것을 예측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약하게 골키퍼한테 패스를 주다 보니까 이게 세징야한테 걸렸고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추가골을 헌납하게 됐네요. 전북이 이제 분위기를 딱 탔을 때 찬문을 끼얹는
아쉬운 실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골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가 걷어낸 볼을 세징야와 그리고 문선민, 정태욱이 경합을 할 때 두 선수가 너무 안일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이제 2대1 상황이기 때문에 저 선수가 다 우리 동료가 해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장면이 됐고, 좀 불운하게도 좀 이렇게 탕탕거리는 뭐 모습 때문에 세징야한테 볼을 빼앗긴 다음에 1대1 찬스를 내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후반 추가 시간에도 이 장면에서도 충분히 뺏을 수 있는 장면인데 조금은 좀 아쉬운 플레이로 대구의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게 해준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막강하던 전북이 올 시즌 굉장히 좀 쉽지 않구나, 좀 약팀으로 좀 전락을 할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뭐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던 뭐 주요 선수, 승리의 주인공을 꼽자면 저는 요신호 선수를 꼽고 싶어요. 물론 이제 후반전에 폭발했던 세징야 선수도 승리의 주인공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전반 초반부터 보여준 요신호 선수의 움직임이 그리고 또 결국 뽑아낸 그 선제골, 이런 장면들이 경기의 흐름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요신호는 초반부터 뭔가 좀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전반 초반에 코너킥 상황에서 세징야의 크로스를 요신호가 2번 슈팅으로 연결을 했는데, 한 번은 골키퍼, 김정은 골키퍼에 막혔고, 또 한 번은 제차 슈팅은 또 골대에 맞고 나가는 그런 좀 불운이 있긴 했었죠. 물론 이제 옵사이드 기가 들어 올려지긴 했지만, 물론 뭐 들어갔으면 VAR을 확인을 했었겠죠. 그리고 또 요신호가 또 넘어지면서 발끝에 걸리면서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아까 봤던 장면이지만 대구가 중원에서 볼을 따낸 후에 요신호의 슈팅까지 연결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발끝이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그리고 사실 이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슈팅 찬스를 잡았는데 득점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뭔가 좀 쫓기는 마음이 들면서 경기가 좀 안 풀리기도 마련인데, 전반 39분에 요신호의 그런 선제골 덕분에 전반을 1대0으로 마치면서 대구가 그래도 경기를 잘, 후반전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발판이 되는 득점이었죠. 네, 이렇게 뭐 3대0 대구가 전북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물론 이제 대구가 상대 전적에서 전북에 굉장히 좀 밀리면서 이날도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됐지만, 어쨌든 대구가 또 잘 경기를 준비해 오면서 전북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도 리뷰를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